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몇 학년이죠? 우리 대구대학교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보통? 100명. 그러면은 본과 4학년 어차피 시험 치러 가야 되고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다 시험 치고 이제 마치고 집에 가시는가 보죠. 혹시 이 자리 뭐 작년 직분 맡으신 분 계십니까? 작년에 직분 올해 직분 맡으신 분? 올해 직분 맡으신 분? 아, 거기 계십니까? 그러면 회장님은요? 아, 거기 계시구나. 네. 그러면 자, 지금 김영호 교수님 대구한의과대학교에 계시죠? 몇 학년 수업하고 계십니까? 본과 2학년. 본과 2학년. 본과 1학년. 과목은? 네? 방재학. 예. 좀 전에 소개받은 김필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9월 29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로컬에서 열심히 진료하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였어요. 평범한 간호사였는데 저 이야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8월달쯤 돼서 우리 협회에 젊은 한의사가 단식 농성을 했다. 한 1,700장 정도 협회장 사퇴 요구서를 받아갖고 그걸 갖고 이제 협회 들어와서 단식 농성을 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천연물 신약이 문제래요. 그까지만 해도 저는 천연물 신약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 싶어서 이제 저희들 한의사협회 공식 사이트가 에이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의사협회 공식 사이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식약청 공무원 친구들하고 복지부 친구들하고 연락을 해서 야, 전염물 신약이 도대체 뭐냐?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전염물 신약 관련법을 제가 모을 수 있는 정도까지 최대한 모았어요. 그러니까 3,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 잘 되는 한의원이었어요. 하루에 한 100명씩 봤으니까. 아침 9시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사실은 뭐 다른 건 시간이 없어요. 저녁 6시 진료 마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쭉 읽어봤어요. 한 일주일 읽으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연물 신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한약을 형태만 바꾸어서 양약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도 너무 쉽게. 원래 신약의 허가를 받으려면은 21가지 트랙을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7가지 트랙만 넘고 나머지는 다 자료 제출로 면제시켜주면은 통과시켜주는 그거 이상도 이야기가 안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의협회장 노한규가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들 보고 다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수가 몇 푼 올리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거는 한약을 양약으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우리 한의사협회는 또 우리 한의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의사협회는 사실은 노한규가 수가 좀 올려달라고 단식 투쟁할 정도면은 이 문제는 한의사협회장이라면은 대로가 그냥 나가서 할복자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한의사는 진료실에서 진료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거는 후배분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보고 데모 열심히 해갖고 비대위에 힘써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왜? 시험 다 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죠. 저는 88일 학번이에요. 8학번이고, 제가 임상에서 진료한 지가 한 25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얼만큼 버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일 진료 안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한의과 대학에 입학해갖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주위의 축복을 받았지만 막상 졸업하고 나왔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해 주러 온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비대위를 맡으면서 이 집행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놈들, 너네들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도록, 왜 우리의 면허증이 공중에 날아가서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도 왜 이 내용을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회원들이 빨리 이 문제의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던 시간적 여유를 왜 안 해요? 천년월시냐, 그 이름 자체만 보면은, 용어만 보면은 너무나 좋은 이름. 그렇잖아요. 이 이름으로 누가 우리 한약이 양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추측이 될 필요 없어요. 말장난인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선배들은 너무나 못난 사람들이에요. 임상에서 자기 앞가름하기 급급했던 사람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의학은 아직까지 해방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한의학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의료법에 의료인이냐 하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 하나.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약사법에 없어요. 약사하위법에 없어요. 시행령 시행세칙에 들어가서 그거는 식약청 고시예요. 한약 가로치고 생약 제재에 관한 품목 그거에 대한 내용,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다. 여러분 선배들은 정말 너무나 나태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2만이 넘는 직역, 전국에 11개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직역에서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기칠 수 있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선배 이전의 문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자료 중에 비대위에서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한의과 대학에 신입생 뽑지 말고 사실은 교육부, 복지부, 청와대
본문 형태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밖에 전할 수 없는 선배이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렇지만 현실인 건 어떡하죠? 천년물 신약법은 특별법은 2000년 3월 달에 처음 국회에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발의가 돼요. 처음에는 이 특별법에 준해갖고 약을 만들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향청의 약사들이 시향청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는 그는 연도가 몇 년이죠? 97년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2000 몇 년도예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복지부 양모정책국을 시향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시향청 공무원들은 한 6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203명이 약사예요. 이 사람들은 시험 안 칩니다. 이 사람들은 면허증 갖고 면접만으로 뽑혀갖고 들어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급 이상 올라가면은 50%를 차지해서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93년도에 한양 분쟁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이후 98년도 맞구나. 그 이후 약사 공무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져요. 얘네들이 자기네들 잘못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철약을 합법적으로 양약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hin기이장입니다. 이 시향청 고시를 주로 언제 변경을 시키느냐? 주로 변경시키는 과정은 4월달이나 8월달, 심지어는 12월 22일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시향청 고시는 그냥 간보에 실습니다. 3개월 이내에 이 신청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주로 한의사협회가 업무가 바쁠 때, 여름 휴가일 때, 이럴 때 이 문제를 합니다. 천년물 신약 특별법에 관련돼 갖고는 사실은 우리 한의계에 이 문제를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한의사 출신 공무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김용호 국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천년물 신약에 대해서 빨리 알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천년물 신약 특별법은 한의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양약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개발 단계에서 모든 논문은 한의과 대학 교수들이 제공합니다. 본처학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임상 역시도 각 대학교에서 다 하게 됩니다. 보시죠. 이게 2000년 7월달부터 시작해서 2012년 12년 동안에 시향청 예산만 6,400억 그리고 재정경제부라든지 농수산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우리 국민 세금을 이 내용을 한 12년 동안 오랜 기간 돈이 투자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의계가 오염되게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 한의계의 단합을 붙이고 발목을 잡아요. 왜? 이 문제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자기네들은 입지가 없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천년물신약 특별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한 3일 동안 정말 이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우리 한의사 입장에서. 그래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는 거는 허가받은 거는 7개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은 타로약은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겠다. 그게 당시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어쨌든 없애야 된다. 왜? 천년물신약 특별법이라는 것은 제약업자와 양사를 위한 법이지. 이 틀 안에서는 한의사는 어디에도 설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2006년, 2007년 때 강원도 한의사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지금 김종건 회장이 같이 서울시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부회장들 몇 명은 나의 학교 후배고 굉장히 빠듯하게 지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야, 천년물신약 특별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의사면은 절대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한의사 전체들한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알려주세요. 그나마 천만다입니다. 지금 대선이 곧 있다. 그러면은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은 어느 누구 할 것이 그때 외치면은 어느 이익단 정권이 이익단체가 초기에 문제를 제기할 때 그건 난못했어요. 그 문제가 아무리 오라도 사실은 밝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최대한의 문제 삼으면은 다음 정권에 이거 폐기시킬 수 있다. 어쨌든 천년물신약 타로약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고시피기로 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벽이에요. 그러면 너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그러니까 첫째 단계로 공동사용을 한다. 두 번째 단계로 지금 양의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의료보험에 등재하듯이 우리도 의료보험에 등재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소송을 통해 갖고 이걸 우리 거로 뺏어옵니다. 법적 소송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죄송한 말입니다. 비속어를 하게 쓸게요. 개같은 소리 하지 말고 했어요. 너 이놈들 우리 한의사 면허증을 공중에 날려도 유로 쓰지 어떻게 이따구 짓을 하고 있냐 그랬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9월 2일날 임충이 열립니다. 그 9월 2일날 임충에서 김종건 회장은 탄핵을 내납니다. 그러면서 천년물신약 의료기기 그 다음에 한약제재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너무 대책을 잘못 세웠으니까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탄핵을 시켜주고 했으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전혀 정책적인 방향이 틀린 두 집행부를 만들어서 이를 대체하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구성할 때까지가 한 달이 걸려요. 9월 29일 날 지금 현 비상대책위원장인 안재규 비상대책위원장 34대 중앙회의장이에요. 이 양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결심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저 그날 바로 오후 5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직원한테 폐업해내라고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비대위가 나타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임상 3사까지 다 마치고 대기 중인 약이 14가지였어요. 식약청 도장만 지키면은 막바로 출시되겠다. 그리고 임상을 대기 중에 있고 있는 약이 70가지였어요. 이거 나왔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은 비대위에서는 이 14가지에 대해서는 막았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정권 하에서는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막았어요. 문제는 우리 한의계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대위가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어요. 제약회사로부터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의료계의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식약청의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약업계의 공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공격.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집행부는 들어서고부터 이 집행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컨트롤 하는 세력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속칭 청안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얘네들은 2006년도부터 2005년도 9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한의사협회의 모든 정책적인 걸 다 관리하는 그룹이었어요. 이 그룹은 한의사들을 위한 그룹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룹이지. 그래서 차라리 지금 홍삼보다도 더 작은 포션이 차지되도록 이렇게 위축되도록 양의사들이 우리 한약을 표명하는데도 어떤 정면 대응을 하는 어떤 잘못된 정보라고 한약은 간이 좋다, 한약 먹으면 임산부는 낙태한다, 암 수술 후에 한약 먹게 되면 약이 퍼지니까 큰일 난다, 아직도 그거 먹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해도 단 한 번도 전면 대응을 안 해요. 한의사들은 진료실에서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치가 떨려요. 그렇지만은 한의사일 뿐이에요. 한의사 한 명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이걸 원래는 협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면 대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국민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리는 와중에 한약세장은 한약은 국민들한테 점점 위축이 되는 지금 현실이에요. 단 한 번 이번에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광고로 내렸어요. 여러분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새 변호사 넘치고 넘쳐요. 한 명 1인당 하루 한 1년에 연봉 한 1억 이상 주면은 얼마든지 협회 내에 변호사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하는 병원 찍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한 이야기 정상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면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신문에 때리고 방송에 때리면은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양의사들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 그러면서 지금 한약으로 된 이런 약들을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지금 처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후배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의사들이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무식한 한의사들이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10월 4일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 사무실을 개소하고 협회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10월 5일날 국회가 열렸어요. 10월 25일까지 국회의원, 언론인들 하루에 많이 만날 적에는 한 30명씩 만났어요. 왜? 국회의원 한 명 만나려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국회 기준. 그러면은 비서관 먼저 설득해야 되고 보좌관 설득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만나서는 안 돼요. 보통 서너 번 이상 만나갖고 설득이 돼야지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자료를 갖고 가서 한 30분, 40분 전염병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 뭐냐? 첫째로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 알겠대요. 그런데 12년 동안 당신네들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당신네들 지금 한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나요? 그걸 지금도 저는 우리 한의계 위의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듣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계는 단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지만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와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천년물 신약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저희는 처음에 아무 자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면하지만 않으면 이 천년물 신약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천년물 신약 이전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선배들 믿지 말아야 합니다. 한의사들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교수들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교수라면은 정말 양심 있는 교수라면은 수업 시간에 지금 수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학생들 위해서 뭐 할 거예요, 나와서? IMS 지금 넘어갔어요. 다시 되찾아와야 될 문제. 우리의 취미잖아요. 인터머스쿨러 스티뮬레이션, 근육내 자극, 경피 자극, 우리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찾아오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천년물 신약, 한약을 양약으로
합법화시켜주는 건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찾아오는데 자기네들 교수직 그래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천년물신약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저 혼자 발을 동동동 굴렀습니다. 왜? 저는 롱칼의 평범한 한사의 한 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부장을 불렀어요. 강원도 지부장이죠. 왜? 나는 선임 회장이니까. 천년물신약 특별법이 어떤 문제인가, 천년물신약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물었어요. 당신 이거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그때가 8월 말 이야기예요. 30분 동안 이진욱, 그러니까 이진욱이라는 친구가 참칠련 회장이래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가 지금 단식 농성 중인 친구예요. 목숨을 걸고. 이 친구 욕을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참실련이라는 단체 욕을 한 3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참실련이라는 단체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8월 말에. 그리고 난 뒤에 한 시간 후에 저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참실련이라는 단체, 그 다음에 참실련 그 단체의 대장이 말하는 거는 다 틀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 저 듣고 난 뒤에 제가 되물었어요. 당신 미쳤나?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다.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 거는 천년물신약에 대해서 물어봤지 사람과 단체에 대해서 물어봤네. 천년물신약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미안하지만은 강원도 지부장은 8월 말까지만 해도 천년물신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가르쳐줄 때까지. 내가 가르쳐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협회장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래. 이미 했는데 그거 지금 제가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책적인 방향에 차이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네들 내세운 안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위가 내세운 안이 있으면 비대위 내세운 안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토론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갈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차관을 나갔어요. 차관한테 이 집행부는 뭐라고 저희를 정보를 전달을 했는가 하면 지금 비대위는 의협의 전의총이다. 지금 비대위는 천년물신약은 하나의 빌미일 뿐이지 협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나온 세력. 얘네들은 협회를 장악하면 굉장히 강경한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의 노안뷰 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이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비대위를 만나서 천년물신약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내가 좀 전에 우리 직부 내가 얼굴 보자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헷갈렸어요. 이걸 무슨 권력싸움이다. 우리 직부들 비상대책위원회 할직에 참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했습니까? 대구대학교는?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회의도 한익에 누구, 학생,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도 참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참관해도 안 말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발언권도 줍니다. 왜? 이거는 우리 한의사의 면허증이 다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할 거냐?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천명물 신약은 앞으로 넣을 거는 이 정권 하에서는 더 이상 안 넣도록 14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막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뽑혔죠.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폐기시켜야 됩니다. 대규모 정책 실패로서. 그러자면 비대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한의계가 벌떡 뭉치고 사실은 힘을 실어줬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의계는 아쉽게도 힘을 모으지 못하고 천념을 신약 특별법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명분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힘만 모으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결국은 한의사가 제도는 있지만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한의학법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이 문제예요. 아니, 우리가 93년도에는 3,000명 갖고 싸웠어요. 지금은 2만 명이에요. 전국에 11개 한의과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까짓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 한 개 못 만들어낸 법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기까지가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로드맵입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제가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 드릴 거고 지금부터는 질문 위주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 켜주시고 어떤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요 위에 자리에 있지 않고 밑에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동료의 입장으로 선배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세요. 어떤 예. 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한의계가 한의학을 뭉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특히 한의학이나 지금 비대위나 이쪽에서 그 하나로 뭉쳐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철저하게 한의사를 위한 집단이에요. 출발부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비대위는 사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대의원총회에서 수임한 기구예요. 문제는
우리 대한한인협회 내에는 사적인 기구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 조직들이 끊임없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다음 41대 집행부를 맡으려고 어떻게 자기네가 취할 수 있는 포션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실은 공격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천년물 신약 관련돼서는 우리 한의계 내에서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천년물 신약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어떻게 자기네가 욕을 들어먹고 심지어는 한의계에 추방돼야 될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3명이에요. 만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내세운 바가 틀렸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 우리는 하루 만에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들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평의원들의 힘으로. 저 지금 오늘 보약 먹고 왔어요. 협회에 평의원이 보약 그제 다량 보내줬어요. 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예. 예. 그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참 나쁜 분이에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절대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하고도 전선에 있는 사람. 제가 어떻게 협회를 욕심을 내겠어요? 안 그래요? 저 솔직히 이야기 드릴까요? 저 꽤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최소한 5천에서 6천원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6개월 동안 문 닫고 놓으면 액수가 얼마예요? 나는 지금도 훌륭한 한의사가 돈을 떠나서 훌륭한 한의사가 한의사협회장 국회의원보다도 더 고귀하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세력 다툼에 뛰어들겠어요. 제가 속칭 말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랭킹 2위예요. 랭킹 1위 안재규 위원장이에요. 그 사람 올해 나이 63살입니다. 그 사람 34대 회장
이미 역임한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협회장 할 거라고요. 나는 내가 읽은 한의원 문 닫고 나왔어요. 그분은 7대째 한의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의사 가문입니다. 그분 그 한의원 문 닫고 왔어요. 내가 한의원 문 닫고 온 거하고는 또 틀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랭킹 3위가 상근 한의사예요. 그 친구 공부의 마치고 지금 나온 사람이에요.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개업 안 하고 협회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 너무 일이 무리가 되니까 지금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얼굴 못 봤어요. 완전히 다운됐어요. 오늘 저녁 5시 제가 출발했는데 4시 반쯤 출근을 했더라고요. 좀 더 쉬지 이러니까 저 같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그러고 이 3명이 자기를 잡을 거라고요. 꿈에도 안 꾸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세력 같습니까? 잘 알다시피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느 날 자기네들끼리 모아갖고 세력을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정말 한의사 면허증 지키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 단체를 세력 싸움이라고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 공격하는 세력이겠죠. 두 번째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4일 날 처음 생깁니다. 그리고 기한이 3월 31일까지 10월, 11월, 12월, 1, 2, 3월 6개월이에요. 한시적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천연물 신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한약제작 따지고 보면은 한의사협회의 모든 일이라고 또 가만히 아니에요. 그걸 위임받았습니다. 첫째는 천연물 신약에 관련돼 갖고는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놓는 것은 안 되겠다. 그게 저희 비대위의 첫 목표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달성했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는 내일 낮부터 시작해서 단계 하나하나 품목 허가 취소를 시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3차적으로는 세 번째로는 고시 취소 소송을 통해 갖고 이 나와 있는 약들을 없애버리는 것,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 법을 없애버리는 게 저희들 비대위의 목표입니다. 1차 8가지 더 이상 못 나오게 하는 것은 14가지 마감으로서 1차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것은 레일과정부터 시작해서 없애는 건데요. 레일과정은 잘 알다시피 할맹모가주를 도용한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자 변경 취소 소송을 통해 갖고 요거는 없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들도 단계별로 없앨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짜놨어요. 단지 계속적으로 개선해서 이어가 갔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는 3월 31일까지 저희 임무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노트에 짜놓고 그리고 관련되는 고시 취소 소송은 지금 들어간 지가 한 일주일 됐네요. 어저께 잠금 마지막으로 채웠어요. 법무법인 하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법무법. 그 다음에
한약제재, 그 다음에 또 의료기에 관련된 문제는 의료기는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의료기 아까 지금 우리 대구 그 지부장님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의료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국시에서 시험 치고 관련되는 논문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로컬에서 살려갖고 문제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의료기기 문제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학교에서 그걸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약 제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지금처럼 엉터리 부영제 덩어리에 한약 제재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약 제재를 첩약에 준하는 한약 제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쯔무라에서 한국 실비나게 넘겼어요. 제도만 법만 갖춰주면은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의외로 어떤 면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어저께도 이 문제 갖고 논의했었고 12월 26일 오후 3시에 보건복지부 내에 한방 산업과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같이 미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량된 한약 제재 그리고 침으로 우리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보험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와도 지금처럼 손가락 밟고 앉아있을 일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왜 손가락을 빨고 앉아있느냐 하면은 작년 졸업생의 80%가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제한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질문을 좀 더 받을까요? 마무리를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지금 이쪽에 예. 국가 1학년 김종화라고 하는데요. 김종건 회장이요, 연임이니까 이제 다시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투표를 했을 때 2표 차이로 이제 연임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대의원들도 다 사퇴를 한 건가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대연 일부가 사퇴인 거예요.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면은 이 김종건이라는 회장이 계속 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보통 이때까지 대한한의사협회 갈래를 보면은 대연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회장이 직권으로 대연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국이사회. 전국이사회라는 건 회장이 포함되는 중앙이사 플러스 전국 지부장들이 모으면은 전국이사회입니다. 거기서 소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대연들을 3분의 1의 서명에 의해서 대연총회는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연총회는 전자의 두 경우보다는 대연들의 3분의 1의 소집에 의해서 주로 많이 되죠. 특히 탄핵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탄핵안이 가결이 일단 올라오려면은, 안이 올라오려면은 3분의 1의 대의원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보통 탄핵안으로 해갖고 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 자체로 보통은 다 사표를 해요. 그게 그냥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표를 안 냈어요. 두 번째로는 탄핵안은 가결되기가 하늘에 정말 별따기. 왜냐면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대의원들 장악하는 숫자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적어도 협회장이 되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표심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고정표예요. 그래서 보통 3분의 2가 넘지 않고 과반수가 넘으면 다 사표를 던져요. 그게 관련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거의 한 40% 정도가 아마 됐을 거예요. 9월 2일 날. 그리고 11월 11일 날 2차 탄핵안이 올라왔을 적에는 3분의 2에서 투표 못하였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사표 던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버티고 있는 거고, 다음번에는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이상입니다. 네. 저는 본과일학년 이승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김정은 회장이 그렇게 해서 유임이 됐고 한의협 내에 아까 표현하신 대로 한지붕 두 가족의 목소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 박근혜 그 당선자가 당선이 됐고 오늘 벌써 이제 인수위원장이 뭐 송호창이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뭐 기사들이 벌써 뜨고 조직이 이제 조만간 이제 빠르게 조직이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수위원회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어떤 한의계 인사를 데려온다면 결국 비대위의 목소리보다는 한의협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인사가 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인수위원회에 한의사가 들어가서 한의사의 목소리를 내서 이걸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비대위에서 한의협을 상대로 해서 인수위에 비대위의 목소리, 한의협의 목소리가 아닌 비대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비대위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왜? 자제를 했으면 벌써 자제를 했었겠죠. 회원들이 그렇게 뒤에서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 꿋꿋이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문제는 좀 전에 본과일학년 우리 후배님의 질문이 되는지 몰라도 저희 비대위에서 정책 대선 기간 동안에 정책 토론을 몇 번 개최했어요. 그 와중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 올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어요. 그런데 3번 다 못 선택했어요. 후보자가 직접 사인까지 했어요. 온다고. 그런데 무산됐어요. 왜? 협회에 전화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 탄핵 중이니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호팀에서 캔슬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들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저희 한의계의 입장, 비대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한의계가 단합하면 100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50의 힘으로 단합하면 한 개도 못 얻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선배들 믿지 마라, 교수들 믿지 마라고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이상 또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또 다르죠. 아까 김정은 회장 투표와 그 조세 분들의 지금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비대위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그 의도가 뭔지 근본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위가 지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의사가 대충 2만 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세력의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이 어쨌든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한의사 중에 독보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런 인수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비대위가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은 결국은 3월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까지밖에 권한이 없는 거니까 그 이후에 혹시 그 전까지 어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또 이렇게 향후 대책이 있는지. 김정건 회장이야 그걸 그렇게 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 너무나 비슷합니다. 월요일날 한수와 최우경 사장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이야기 들으면서 저 이야기 40분 했고 1시간 20분 동안 말을 들어줬어요.
제가 천념을 신약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알고 있다는 자부하는 내가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속였다. 뭐냐? 말이 많은 거예요. 중간중간 거짓말 멘트만 건대고. 저는 그게 거짓말인지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 일반 한의사, 일반 학생들은 그게 거짓말인지 절대 못 찍어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죠.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천념을 신냐고 다른 문제를 떠나서 천념을 신냐 문제는 한의사면은 한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제약업자의 눈이나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문제로 풀릴 수도 있는 게 천념을 신냐 문제예요. 그리고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 세알해보지가 않았습니다. 관심도 안 가졌어요. 왜? 세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천념을 신약 특별법에 대해서 대책 세우기도 바빠요.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아무 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가 3월달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잘 안 됐을 때. 저희는 천념을 신약 천념을 신약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켰어요. 두 번째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것도 아주 잘못됐다라는 시각으로. 세 번째로 한의사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한의사가 태반이었어요. 태반이 거의 다였죠. 저만 하더라도 8월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회원들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후배님들한테 천념을 신약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누가 와도 이 문제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희 비상대책위원회가 6개월 동안 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 추진된 거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협회장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고 하시고 그게도 이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은 기관들이나 회사나 그런 쪽을 저희는 어떻게 알았었거든요. 그 의사들 빼고 의사 약사를 빼고 한의계 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처음에 생겨서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5일까지 정말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제를 대정부 질문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추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언론인들 접해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 알렸어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정말 그 일에 전부 다 매진했어요. 그 이후에 저희들 관련되는 내용 자료를 하나하나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은 섣불리 이야기를 듣다가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저희들 최대한 축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 정말 공표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레일라전 관련돼 갖고는 경희대학교에 교수님들이 논문을 10편 썼어요. 그 교수님들 명단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약들, 레일라저 같은 경우는 조병옥 서울시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진미림 교수라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예요. 그 두 사람들이 원기해봤어요. 모틀리턴 정도 진미림 교수예요. 이분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열렬하게 천념을 신약은 같이 써줘야지 한의사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축적하고 있는 단계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용 자체가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축적할 뿐이지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 또 예. 본과 1학년 이영종입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신입생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솔직한 걸 원합니까? 정치적인 걸 원합니까? 솔직한 거는 부정했어요. 이 사안 같으면 신입생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입생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입생을 받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입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만입니다. 또 다른 점. 아까부터 예. 김영입니다. 지금 한의과 대학들이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거의 지방 사립들인데 그 대학들에서 한의과 대학이 거의 전파학과들인 학교라서 그 학교들이 한의학과 신입생을 안 받는다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텐데요. 지금 비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의과 대학 신입생을 안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굉장히 저런 말씀을 저도 사실은 후배님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왜? 저보다 더 독특한 분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면은 그때는 간판학과가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때는 문 닫기 싫어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당장 올해 내년부터 받는 문제를 비대해서 어떻게 막을 거냐. 대문 앞에서 갖고 교문 앞에 서서 막을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안 맞게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입생을 받지 말아라고 각 대학교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제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 보건부, 청와대 쪽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한의학과 2학년 박중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대위에서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7일쯤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어떤 한의계 걸기대 및 어떤 면허증 반납 운동을 할 거라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그거는 지금 논의 중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광화문 관장은 현실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거는 집회 허가가 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시일은 지금 위원장한테 위임이 된 상태인데 저는 그 대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나와 있는 바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때 대해서 그런 어떤 집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 안녕하세요. 한의학과 2학년 이 천연물 신약이 만약에 집회를 통해서 불거지면 여론이 따라가는데 천연물 신약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론은 저희는 불리한 편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양방이나 한방이나 같이 공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방에서 사용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돼가야 되는데 그러한 여론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약을 간 독소 문제라든지 폄훼하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어요. 가랑비에 엎젖듯이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지금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의계가 홍역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한약에 스테로이드나 향정신성약을 섞어 쓴다고 난리 뽑거든요. 국민들은 다 죽을 줄 알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양양 다 배우잖아요.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내과나 병원에 가면 하루에 수백 건씩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약 처방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거는 면역권 안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쨌든 양의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면허권 받는 문제예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어떻게 외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여론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후배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로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거는 패배의식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님은 대국민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 선배들은 저희 비상대책위원은 이거는 무조건 명분에서는 우리가 앞섰고 얼마든지 국민 여론을 선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단 한약은 이때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쓰여져 왔어요. 금기식으로, 식품으로. 그걸 막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내 통일된 목소리가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되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통일된 목소리 내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던 제가 들었을 때 협회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번 동안 판매하는 거 같고 다 수립이 됐는데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방법,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지금 시국에서 제일 다른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몇 명이 남아있을까 사실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은 분들 우리 서로한테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원래는 이 자리에 500명이 다 모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100명 모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치고 집에 간 친구들, 바깥에서 약속이 있어서 간 친구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한의계의 가장 큰 적은 김종건 집행부가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입니다. 몇 사람이 저항해봤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력이 좀 전에도 세력 다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력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100명, 200명,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의계는 2만 명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력일 뿐입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적은 무관심이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들이 여러분하고 약속된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시간을 넘기게 됐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질의응답 계속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 아니면 약속대로 끝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더 진행되기를 원하시면 박수 치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과 2학년 정유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후배 학우님들께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선배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어떤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앞으로 인수위원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그분들이 인정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실 비대위가 왜 3명밖에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5천 명이 모였다, 그래서 뭐 얘기를 했다, 평위원회 하면서 얘기를 이것저것 풀었는데 왜 3명밖에 안 됐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거에 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라는 그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교과관에서 김종국 회장이라든지 지금 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교체를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직선제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있는데 그걸 잘 보고 싶습니다. 새벽 갖고 이렇게 일할 수는 없겠죠.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시던 그런 분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박유환 선배님 대구에서 아마 서울에 지금 죄송하지만 몇 번이나 올라오셨죠? 22번 10월 4일 이후에 22번 올라오셔갖고 지혜를 올라온 것만 22번이고 우리 저분 전화 오면 저 겁나요. 왜냐면은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갖고 어쨌든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실행을 하지만 실행 못하는 건 미안하잖아요. 그런 관심, 그런 동참 또는 재능을 기부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지금 비대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단 실행하고 움직이는 팔다리가 3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권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없는 사람을 세워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 제가 그 사람 욕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있는 예시를 그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대위를 정말 세력을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뒤에서 헐뜯으려는지 모르지만 저희 비대위가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그 사람들 세워놓고 있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욕을 하겠어요. 단지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 하나하나가 추천을 해야 돼요. 누가 시켜갖고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요. 천녀물 신앙 문제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9월 28일까지는 한의원에서 그냥 충분하게 진료하는 한의사였다니까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내가 뛰쳐나오고 지금 1인 난리를 치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한 명이 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옳다면 힘을 모아 나갈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과영의 손교입니다. 네. 먼저 수능을 제치고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께 되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학생 세력에 대해서 이제 방학이 지나고 개강하면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일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학생
학생이라는 전환련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다시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전환련이라는 학생 단체가 학생회들이 좀 몸을 사리게 되고 좀 더 눈치를 보면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끼리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고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많이 고민해 보신 선생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수업 거부라든지 그런 일이 지나갔으니까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던져주시면 나중에 이제 학생의 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힘을 빌리고 싶었으면 절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안 나타났을 거죠. 좀 더 일찍 나타났을 거예요. 맞잖아요. 어떠한 사인도 사실은 안 줬어요. 기존의 한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갖고 뭘 해볼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사정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김정권 집행부한테 가장 분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도록 왜 회원들한테 빨리 알리지 않았나? 단 그거 한 가지. 걔네 보고 뭐 이래 했나 저래 했나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러게 우리를 이렇게 끌어주지? 그거 아니에요. 가장 분노하는 하나는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빨리 회원들한테 알리지 않았나? 그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제가 후배님들한테 이 문제의 실체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을 뿐이지 그거 이상도 이야기 아닙니다. 한의학과 1학년 이수기입니다. 저는 여론 때문에 좀 궁금함이 드는데요. 저는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천정신약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식한 게 2009년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복지단체, 복지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쪽 지역민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 노인 연령대가 많으니까 한의학 쪽에도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사실 근데 그분들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하는 반응이랑 전혀 달랐거든요. 아, 한약이 요새 좀 안 좋은 말이 많아서 좀 되게 꺼려지고 걱정도 됐는데 이제 믿을 수 있는 의사들이 처방을 해준다니까 참 안심이 된다,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표시를 했어요. 이제 물론 어르신 앞이니까 거르긴 했지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공감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몇몇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현재 저희 한의계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때우는 투쟁이나 그런 투된 말로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좀 더 치중해 있잖아요. 의사나 약사에 비해서 정치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라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이 여론에 대해서 이걸 아까 선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예요. 이거 같이 쓰기 운동하는 놈들 나는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같이 쓰면은 한의사는 정말 이제 3년 이내에 옮겨보내야 돼요. 면허증 없어져요. 여러분 이발사라는 직종 아시죠? 더 이상 후계자가 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년물 신약이 이제 약 원료 지금 굉장히 엉망진창이거든요. 처음에는 스틸렌 쑥으로 만드는데 그거 황해쑥이라 해갖고 계약 재배했어요. 저 충남 쪽에. 지금 중국에서 10톤짜리를 10kg짜리 보따리상에 들고 와갖고 약으로 만들고 있어요. 액기스를 뽑아. 그게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안전하냐고요. 그런 실체 알리기 위해서 비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신문 방송에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힘이 결집이 돼야지 뭘 움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움직여요? 여기 신바로 캡슐 녹십자에서 나오지만은 한풍제약에서 만들어요. 전주에 있는 회사예요. 이게 근로하는 근로자가 저희들한테 전화하고 제보해줘요. 약 만드는 거 완전히 너무너무 들어요. 그런 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힘이 결집됐을 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죠. 정말 무서운 적은 무관심이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변 동료들한테 정확하게 천년문 신약의 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요새는 얼마나 세월이 좋아요. 조금만 클릭해서 관심만 가지고 보려면 자료는 끊임없이 넣을 거예요. 공부하면은 내부터 주변부터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 국민도 설득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결집됐을 적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이지만은 그것이 정답인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늦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딱 3개만 제안해서 받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가 1학년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을 알아야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양회계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이 좀 있는지. 저 친구도 양방의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자기네들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라는 생각도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예요. 왜?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약 써갖고 요거도 먹기 싫거든요. 의사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되고 많아지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할 사람들은 제약의사들이에요. 의사들이 아니에요. 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나중에 저희가 힘을 모으게 되면 일단 명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약사들이나 의사들보다는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제약업자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들이 이제 원래 자문도 많고 그 정치계나 이쪽으로 진출해 있는 사람 같은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힘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모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저희가 이제 명분을 앞세운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내세우고 그런 어떤 자본적인 힘을 내세우더라도 저희가 이기고 저희가 저희 걸 찾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큰 대자본을 가진 제약회사도
약 하나 잘못 만들면은 파산하고 도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큰 세력, 아무리 큰 집단도 사실은 명분에서 지면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 한의사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저희 한의계는 반드시 제 자리에 설 수 있는 반석이 되고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30일이 끝나고 나면은 제 자리로 돌아가겠지만은 이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가 독립한의학법을 다시 쟁취할 수 있는, 그래서 법과 제도 내에서 우리 한의계가 다시 뽑힐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저는 이 6개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한의사분들이 공의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3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이랑 그분들이랑 제도기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이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는 또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저는 아침에 눈 뜨면은 저녁 때 잘 때까지, 어떤 때는 새벽 한 2, 3시까지 제가 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비록 3명이 선발이 돼서 움직이지만은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한의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의사가 아닌 분들도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대기 중에 있는 14가지 품목이 거기 막는 일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막아 나가고 있고 반드시 막을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 라스트. 내가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정말 이 자리 이 순간까지 같이 해준 우리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한의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사과드립니다. 선배로서 먼저 이 학문을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 와서 후배님들한테 이런 속밖에 못하는 못난 선배들을 참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